월급만 받고 다닌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회사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회사와 연애를 하셔야 돼요. 회사는 하시라도 여러분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를 진짜 삶의 터전인 그 회사를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갈고 다듬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나의 전문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이냐. 직장인들은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스펙만 나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력서라는 생각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스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제품 설명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을 사면 그 스펙이 들어오거든요. 그 스펙이라는 것은 내구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펙을 만들면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울고 먹으려고 해요. 그거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조적 1순위가 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업무 이력, 그 이력과 연결돼서 업무 성과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기술이 됐을 때 그것이 시장에서 통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신의 역량과 점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 취업 시장에서 통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의했던 회사명, 일시, 강의했던 주제, 리더십, 인간관계, 협상, 교육시간, 몇 시간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강의안도 작성을 하고 보통 강사들이 강의안을 작성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강의안을 굉장히 성심성 있게 작성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도 제가 이거 30년 강의했던 이야기인데 쉽게 해서 애드리브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애드리브로 얘기하지 않고 사전에 딱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리스트업하고 관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했던 회사, 일시, 강의했던 주제, 3일을 했으면 3일, 특강을 했으면 특강, 또 강의안까지 리스트업을 쫙 해요. 또 중요한 건 그 강의 갔던 회사의 담당자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담당자들, 사원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임원인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었겠죠. 하여튼 그 양반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네트워킹, 인맥관리를 잘해서 제가 5년 준비했다고 그랬죠.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를 그만두고 나와서 강호에 무림에 나와서 지금까지 30년을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불러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현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유 교수님 그렇게 오랜 시간 현직에서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뭐라고 그래서 제가 밥을 잘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편하게 얘기한 거고 밥 한 그릇에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그 강의안을 열심히 작성한 덕분에 지금 제가 책을 출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 노력과 교육. 나의 전문성을 한번 만든 걸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전문성을 세상이 바뀔 때마다 변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 교육을 받아봤는가. 요새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시대에 생존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공부, 자기 역량 개발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정말 천만 다행이었던 것이 제가 다녔던 한국생산성본부라는 회사는 교육과 컨설팅을 주관하던 회사거든요. 또 여러 가지 업무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강의 및 경영 컨설팅 가지고 독립을 하겠다. 회사를 언젠가는 나오겠다라는 걸 5년간 준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공개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도 제가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TFT 팀 참여하는 것처럼 제가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매일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죠. 편안하게 가서 이제 3일짜리 교육도 받고 몇 개월짜리 일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서너 시간씩 그거 가서 이제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교육을 받으러 가면 일단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교재를 확보를 했어요. 또 어떤 과정은 교재 플러스 강의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잘 메모를 하면 그게 이제 강사용 매뉴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강의해준 강사하고 교수님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불러주는 회사의 직원이었고 그 양반들은 불러줘야 오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대학교 교수든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그 산업 강의를 하는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이 강의 기회를 제공을 해주니까 서로 이제 아는 척 하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커피도 타다 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불러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료도 많이 요청해서 좀 얻기도 하고 PPT 자료 달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이제 그 강의 기회를 제공하니까 이 양반들이 그런 PPT 자료도 이제 선뜻 주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의원님 나중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무림에서 강호에서 이 생존하는데 경쟁력 있게 버티는 것도 그분들의 도움, 또 교육 담당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스스로 나의 전문성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추천해 줄 인맥이 있는가? 추천인이 있어야 돼요. 업무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꼭 회사에서 승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관리자로 더 나아가서 임원으로 성장하려면 사내 정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리더십 강의할 때 얘기해보면 설득이 안 돼요. 그건 아마추어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어우러지다 보면 정치력은 기본이거든요. 경력을 가지고 할 거리를 회사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 제첩에서 성공하려면 추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제첩하기도 어렵고 추천하는 사람 없이 재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첩을 하면 보통은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에 긁힌다. 밥을 잘 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회사에서 경력 목표로 강의 및 컨설팅을 하겠다는 경력 목표를 만들어내면서 팔거리를 어디서 만든 거요? 회사에서. 회사라는 학교에서 만들어내면서 기업체 교육 담당자 또는 제가 불러줬던 교수, 산업 강사들 이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현지에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무림에 나와야 그것이 황금 티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세상살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력관리가 보통 획일적인 3단계 경력관리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 학교를 다니거나 뭐 학습을 해서 학교 다니고 학습하는 목적이 뭐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직업을 갖습니다. 노동, 일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명퇴를 하든 정년 퇴직을 하든 간에 퇴직을 바로 은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세 시대에 퇴직이 은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그 경력관리 3단계, 교육, 학습, 직업, 노동, 일, 그리고 은퇴 이렇게 이어지는 경력관리는 설레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학교 다니는 것 이것은 직업활동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것이죠. 직업활동이라는 것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젊은 사람이 예전의 사람들보다는 자기 사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웃이 되면 직업활동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재취업을 하거나 재창업을 하거나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 그것을 재취업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재교육을 받으셔야 돼. 그 끊임없는 재교육.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펙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재교육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 직업활동, 재취업 할 수도 있고 파트타임, 일용직 이렇게 흘러가는 수도 있는 다단계 삶으로 여러분이 경력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 다양성 시대의 평생 직업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의 및 컨설팅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왔지만 그것만 가지고 버틴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강의 및 컨설팅을 하면서 준비해왔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책을 내니까 작가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 책을 내니까 유튜브 활동을 좀 하자고 해서 이제 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만들어졌어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전월에서 아이고 칼럼 좀 써주시죠. 그래서 또 칼럼니스트가 또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새 얘기하는 엔잡러로 변신을 하니까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일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즐거움이 있는데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만 받고 다니면
손해다. 직무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직무를 맡게 되면 그 직무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을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5가지 스스로 자문자답 체킹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직장 다닌다고 절대로 직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걸 먼저 설정을 하시고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춰서 무림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거 가슴에 새기시라고요. 그 지옥으로 나올 때 직장인들은 고수겠습니까? 하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본인들이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승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가 확률이 90% 이상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준비된 퇴직이 아니거든요. 열의 9은 하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오게 되면 선택지가 없어요. 재취업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재취업을 해도 6개월 버티기 어렵고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해? 90% 이상이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시려면 회사 다니면서 월급만 받고 다닌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회사와 연애를 하셔야 돼. 회사는 하시라도 여러분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를 진짜 삶의 터전인 그 회사를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갈고 다듬으셔야 돼. 잘 키워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